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이야, 정말 미국이 대단한 무기를 또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대단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참, 미국의 상상력은 정말 어디까지가 끝인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 미국이 차세대 폭격기 B-21에 호위기 없이 북한 지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호위기 없이 적의 전투기를 그냥 폭격기가 적의 전투기를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겠다는 말입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폭격기들이 들어가면 전투기들의 임무가 주로 이제 폭격기 호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격기를 요격하러 오는 적의 전투기와 우리 아군 전투기들이 싸워주고 그 틈에 이제 폭격기는 폭격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포격기는 이 전투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전투기 만나면 아주 저성능의 전투기에게도 상대가 안 되죠. 기동성도 느리고 그리고 뭐 공대공 미사일도 없고 그랬는데 이 B-21에 적의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미국이 차세대 폭격기 B-21 이게 지금 첫 비행 일정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폭격기인데요. B2하고 좀 비슷한 형상이지만 다르죠. 이 첫 비행이 D-831 지금 그러니까 9월 2019년 9월 현재 D-830일 정도 되니까 앞으로 점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 B-21의 첫 비행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이 잠깐 여기다가 이것까지 더 추가해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 B1과 B2를 모조리 대체하는 이 미 공군 차세대 폭격기 B-21 이게 뭐냐? 바로 이름은 레이더입니다. 침투자, 특공대 이런 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건요 노후화된 B1B 그리고 B2A 전략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미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입니다. 전략 폭격기 도입 사업과 진행되는 장거리 침투용 폭격기로 미 공군은 2035년까지 800억 달러를 투입해서 100대를 전략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폭격기를 미 공군은 100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B-52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B-52를 대체하는 것은 더 대형 폭격기도 있고 이것은 B1 그리고 B2를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왜냐? B1과 B2가 너무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B1은 이제 스텔스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이 있죠. 그래서 또 B2는 스텔스는 되는데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퇴역하고 지금 운영 유지비도 싸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B1과 B2에 없는 아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폭격기를 만들자라는 게 B-21입니다. 이 B-21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 가격은 낮추라면서 점점 늘어가는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가격 상한선은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한 대당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맞춰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춰라. 이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S-300을 넘어서 이제 S-400을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는 S-500을 지금 또 개발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게 탐지되지 않는 능력, 그 정도의 스텔스 능력, 또 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자전으로 그냥 제압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무튼 스텔스 능력으로 탐지가 안 되든지 혹여나 탐지가 되더라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갖추라 라는 게 이제 여기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또 유인, 기본형은 그 사람이 타죠. 유인인데 어떤 경우에 무인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라. 그래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사람이 안 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라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것인데 정찰, 자, 폭격기는 정찰을 안 하지 않습니까? 폭격기는 공격하는 임무, 폭격하는 임무인데 그런데 정찰 능력까지 갖춰라. 이 정찰 능력은 시즌트, 즉 신호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우리 글로벌 워크나 또는 우리 한국의 백두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신호정보, 강청하고 신호정보 수집하는 그 신호정보 수집하는 정찰 능력까지 갖춰라. 그리고 해킹 능력을 갖춰라는 겁니다. 이게 또 아주 독특한 건데 해킹 능력은 뭐냐? 자, 비행을 합니다. 비행을 하면 지금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많은 이런 그 인터넷
그 내용들이 계속 막 와이파이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컴퓨터도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을 하면서 그 해당 지역에 뭔가 특정한 어떤 그 컴퓨터 또는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그 해킹한 그곳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는 그 사이버전 능력까지 갖춰라. 라는 게 이 B21의 요구사항이에요. 야, 이 정말 그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서 폭격만 하지 말고 날아가는 도중에 아예 적의 지 통신망을 침투해가지고 그것을 해킹해버리고 거기다가 바이러스 침투시켜서 완전히 지 통신망을 파괴시켜버리든지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든지 이런 능력까지 갖춰라. 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그라울러 이상의 전자전 능력을 갖춰라. 미국의 EA-18G 그라울러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 그라울러 이상의 전자전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전자전만 하지 말고 적의 레이더 기지 뭐 이런 것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시드 능력까지 갖춰라. 그리고 그 레이더 기지를 다른 어떤 전자전으로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춰라. 라는 게 요구사항이고요. 또 있습니다. 적의 여객기가 이제 날아오지 않습니까? 적의 여객기가 날아오면 그것을 전자전으로 적의 여객기를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려 가지고 전자전으로 적의 여객기를 적의 전투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라 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100가지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적의 여객기, 즉 적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이 가능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춰라 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전투기가 오면 우리 호위기체 뭐 F-22나 F-35 이런 것들 도움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나 혼자 들어가다가 적의 전투기가 오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적의 전투기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갖춰라. 이렇게 소프트 파워 전자전으로 적의 여객기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적도 이제 그것을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하드킬 할 수 있는, 즉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라는 요구 조건이 추가됐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9월 4일 날 에어포스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의 최신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 공군 지금 현역 미 공군 투스타 장군이에요.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름 적지는 않았습니다. 혁고일까봐.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B-21 폭격기는 비행 중 자체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B-21에 공대공 능력을 제공할 첨단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탑재 능력이 부여될 것이다. 라고 이 에어포스 매거진에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B-21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자. 그러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려면은 당연히 이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이 공대공 레이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탑재해라. 여기다가 A사 레이더 또 탑재해라. 이렇게 요구 조건이 추가된 것을 여기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공대공을 추가하게 됐을까요? 원래 미 공군은 이 PCA, 미국의 6세대 전투기 PCA와 조를 이루어서 B-21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는 5세대 전투기 아닙니까? 그리고 F-16, F-15 이런 것들은 4세대 전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B-21은 이 6세대 전투기인 PCA와 조를 이루어서 작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PCA가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B-21의 스케줄에 비해서. PCA는 방공 침투 전투기인데요. 적의 전투기와 방공 자산을 무력화하고 B-21 폭격기를 안전하게 작전 공격까지 호위하는 임무는 물론 지상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30년대 중반께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이 B-21은 2020년대에 실전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를 호위할 기체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지켜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F-22나 F-35로 호위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B-21은 대륙간을 갖다가 넘나들면서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F-22나 F-35는 대륙간을 넘나들 수 있는 항속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공중급유기는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예객기하고 똑같은 기체니까 당연히 적의 레이더에 보이죠. 그러니까 공중급유기가 인접해서 뭔가 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뭔가 지금 이 근처에 급유를 받고 있는 어떤 스텔스기가 있구나. 공중급유기는 보이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스텔스기가 이 근처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 PCA를 만들었고 이 PCA는 아주 긴 항속거리를 가집니다. 엔진도 하이브리드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PCA가 발진 기지에서부터 B-22를 호위해서 거의 대륙간을 횡단해서 적의 그 전략 지역을 타격하고 오는 그런 임무를 가지게 되는데 PCA가 늦으니까 F-22, F-35 데리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나 혼자 스스로 지키자. 이 PCA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B-21의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그 공대공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를 달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현존하는 항공과학기술의 결정체로 태어날 B-21입니다. 이 B-21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첨단 기능 이런 것들 최대한 억제했어요.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조합시켜서 만든 게 B-21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5억 5천만 달러 이하로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공대공 미사일 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F-35 기술을 응용한 항공전자장비. 이 항공전자장비는 F-22보다 F-35가 훨씬 더 뛰어나죠. 왜? 10여 년에서 20여 년 이상의 시공을 뛰어넘고 F-35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F-22가 개발되던 시기인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없던 그런 첨단 기능들이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항공전자장비는 F-22보다 F-35가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그 F-35의 이 기술을 응용한 항공전자장비를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전 하라고 했으니까 F-18, EF-18G 그라울러에 들어가는 차세대 전자전 장비 NGJ 제가 이거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방TV에서 그 NGJ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내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Next Generation Jammer죠. 차세대 제밍 장치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동체는 B2에 기반한 스텔스 설계입니다. B2하고 조금 흡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체는 B2에 기반한 스텔스 설계. 엔진은 F-35에 들어가는 그 F-135 엔진 아주 사실은 출력 좋고 고성능 엔진이죠. 그것을 좀 더 손봐서 연비에 중점을 두게끔 손을 봐서 두 대를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륙간을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존 기술 중에 최고만 뽑아서 만드는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은 개발비 그리고 적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B-21입니다. 자, 호위기가 필요 없는 폭격기가 됐습니다. 적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안 보이죠. 그리고 저피탐 레이더, LPI, 저피탐 레이더가 있죠. 그러니까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이더를 이렇게 쭉 쏘면은 적의 레이더라든지 적의 어떤 전자전 장비에 포착이 됩니다. 뭔가 지금 이질적인 전파가 지금 오고 있어. 이 뭐야? 이거 레이더인데? 상대의 적의 레이더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PI, 이 저피탐 레이더는 그 주파수를 계속 도약합니다. 계속 도약해서 적이 탐지할 수 없게끔 계속 변환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미약하게 전파를 보내면서 계속 도약을 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주파수를 막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주파수를 탐지할 수 없게끔 탐지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그런 레이더를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적에게 탐지된다 하더라도 또 EA-18G 그라울러에 들어가는 그 NGJ, Next Generation Jammer, 전자전 제머를 가지고 확 제밍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극초단파를 쏴가지고 레이더의 회로를 태워버리죠.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적의 요격기, 전투기들이 나를 공격하러 오면은 아주 장거리
암람의 최신형 버전, 아마 앞으로 이 B-21이 탑재할 것은 지금 있는 버전보다 더 최신형 버전이 나오겠죠. 1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암람, 최신형을 암람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켜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대 이 여객기는 사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상하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가보는 건데 어디 있었는지 모르게 갑자기 암람 미사일이 날아와서 나를 때려버린다. 바로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 몇 대가 한 4대가 쫙 날아가면서 암람 미사일 쏘고 뭐 전자전 재밍하고 또 이 레이더의 회로를 태워버리고 가다가 또 뭐 있으면 또 거기다가 또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쑥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있는 벙커에다가 벙커 B-61-12 한번 빵 떨어뜨리면 B-61-12가 뭡니까? 핵 전술핵 폭탄인데 벙커버스터 전술핵 폭탄. 이 벙커버스터는 관통폭탄도 소형, 초소형 핵. 그래서 꽝꽝 핵으로 꽝꽝 터뜨리고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있는 지하 공간에서 핵 폭발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B-61 한번 딱 꽂아버리고 돌아오는 이런 폭격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지금 슈퍼볼, 미국 그 미식 축구 그 슈퍼볼 결승전이 이제 슈퍼볼이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기다려라, 커밍순이다 해서 쫙 보여주는데 전 세계가 보니까 그 슈퍼볼이 아마 중국, 러시아 보라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게 바로 B-21의 그 홍보 동영상이었어요. 홍보 CF였습니다. 자, 이제 추격 불가능할 수준까지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중국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썩어도 준치라고 아무리 그러지만은 그래도 상대가 안 됩니다. 김정은 제1 타겟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북중러가 추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지는 미국의 군사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기 성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될까요? 손을 어디에 잡고 말고 할 것 없죠. 기존에 우리는 손잡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굳건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지금 놓으려고 지금 해서 거의 지금 손가락 반쪽만 지금 걸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자칫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빨리 다시 손가락 다 걸고 다시 굳건하게 잡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이제는 추격할 수 없게끔 벌어지는데 뭐하러 지금 이쪽에 지금 겨눌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인 이런 선진국 그룹에 빨리 다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동맹국 미국의 B-21 최첨단 폭격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